이제 7장이 아니고 5장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부분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고 연습 문제 좀 많이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라이브러리. 내장이나 표준적으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별도로 파이썬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게 PIP라고 나와요. PB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PIP.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엔지니어링적인 쪽 요소가 좀 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버전이 각기 설치된 버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살펴드리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나콘다가 있고 미니콘다가 있고 여기에 파이썬이 있어요. X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IP라는 도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강점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요거는 이제 가상환경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파이썬을 접하면 이것 때문에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이썬 언어 자체가 라이브러리 위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바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버전마다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 안에 이제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해서 딱 하나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긴 하지만 로컬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콘다라는 거는 아나콘다의 약간 경량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 모드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보통 서버에는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파이썬 버전 밑에서 얘가 종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뭐 썸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툴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파이썬 버전부터 한번 보는 거죠. 내 위치는 지금 여기죠. 저는 이제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폴더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파이썬 3.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파이썬은 이제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버전 확인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별거 PIP잖아요. PIP 리스트라고 치면은 지금 내 파이썬 3.8 버전에 깔린 PIP 도구들이 목록들이 출력이 돼요.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여러 가지 설치해서 이렇게도 한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인포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줄이 지금 쳐져 있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내가 설치가 안 됐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예제에서 우리 보면은 썸 패키지 맞죠? 네. 다음에 쟤를 이제 설치를 하죠. 인스톨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설치가 끝나요. 용량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successfully 이렇게 나오면서 설치가 자동으로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가 끝난 거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저렇게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썸 패키지는 내려봐서 특정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야 되겠죠. 지울 때는 어니스톨 하시면 돼요. 어니스톨 지워지는 거고 실제로 지우겠냐라고 나오면 Y 누르면 지워지겠죠. 만약에 여러분 설치하다가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안 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하라고 뭐 나올 텐데 그 설치를 직접 해보죠. 지금 보니까 썸 패키지의 1.0.4 이거는 버전을 픽스해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치 많이 해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짜리까지는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버전을 설치하고 있는지. 왜냐면 호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넣는 두 개를 해서 특정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생략을 하게 되면 무조건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3.8하고 3.9의 최신 버전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선 패키지의 최신 버전은 자동으로 목록화가 되기 때문에 걔가 설치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은 3.9 밑에 최신 버전이 존재할 거예요. 걔를 자동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리스트라고 업그레이드는 뭐 자주 쓰진 않아요. 그냥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자동 명령어. 지금 보면 뭐 지금 페이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라고 나오면 설치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고 나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 안 하셨으면 막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서 금방 설치가 되실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 기능은 프롬 페이커에 페이커를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 앞에 대문자니까 이게 뭐죠? 클래스 만드는 거죠? 그럼 페이크는 객체가 될 거고, 그럼 페이크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페이크.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작위로 이름을 생성해서 리턴 해준다 라고 나옵니다. 간단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 설치했으니까 프롬이었죠? 네. 하고 인포트 대문자였나? 아닌데. 지금 밑줄이 쓰는 거 제가 인터프리터가 이 버전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8 버전이었으니까. 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P 하면은 우리 환경 설정 도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선택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상 환경들이 쭉 나와요. 저는 굉장히 많죠. 여기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 지금 3.12도 나왔나 보네요. 3.12, 11, 19, 8, 6 엄청나게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화면에서 뭘 볼 건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3.8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밑줄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찍어보면 이렇게 이름을 랜덤으로 생성을 해주겠죠. 실행할 때마다 뭔가 이름, 약간 뭐 캐릭터 닉네임 같은 거 생각 안 날 때 이런 거 돌려서 이렇게 찍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가비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제공해주니까. 얘는 이름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글 이름을 생성하는 거, KO에 KR 넣으면 한글 이름을 무작위로 생성을 해주고, 어드레스를 넣게 되면 주소도 가상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쌍으로 생성을 하려면 우리 여기 보면 리스트 컴프레이션 해가지고 폼은 30개 돌면서 이름이랑 주소를 생성해라가 되겠죠. 30개 생성을 하겠죠. 근데 지금 리스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한 리스트에 그러면 이름, 주소, 테스트용 데이터 30개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사실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들은 많이 아는 게 좋긴 좋습니다. 잘 돼 있는 거,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 바로 임포트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라이브러리는 누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나요? 선도적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만들어서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잘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간단히 피부로 설치할 수 있다.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름 주소뿐만 아니고 우편번호, 국가, 회사명, 뭐 휴대폰 번호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파이라는 거. 보통 이렇게 파이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파이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방정식이고 심볼. 얘도 심파이를 설치를 하고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는 수학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지만 심볼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방정식을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구현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아마 GUI 쪽 해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TK-인터나 파이큐티 같은 거. 굉장히 파이썬 라이브러리 빨이 중요하다. 영어는 조금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잘 쓰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거 마지막에 제가 5장 연습 문제 넣어놨어요. 마지막 라인에 주소 링크 돼 있거든요. GitHub에. 어디 가셔서 여기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5장이 아마 저번에 다 클래스 관련된 문제들일 거예요. 지금 주목됐나? 네, 여기. 문제가 많지 않고 13개인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저번에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파일 입출력에서 왜 이렇게 시스는 시스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스템 명령어를 우리가 읽어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시스를 뿌리고 다음에 시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면 나오는 게 없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그스라는 게 이제 사용자 입력 창에 있는 인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띄어쓰기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코드에서 함수로 인자를 전달했다고 하면 시스의 argv라는 얘는 이렇게 사용자 입력 창에 있는 거를 띄어쓰기 기준에서 인자로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파이썬에서 AAA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써야지 테스트가 파이 그 다음에 그 AAA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어는 지금 뭐예요? 슬래싱 얘기하는 거죠? 얘가 0번인 거예요. 0번 0번 1번 띄어쓰기 2번 3번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로 실행을 했을 때 명령어에 대한 인자를 가지고 얘가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argv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번에 argv1에다가 AAA를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AAA는 여기 argv라는 거에 들어가 있을 거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BB, CCC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얘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용자 입력으로 전달된 게 없으니까. 에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코드와 함수들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거. 이제 어쩔 때 이렇게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명 같은 걸 여기에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거고. 근데 보면은 파이썬이 먼저 있는데 이제 왜 얘가 0번이지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파이썬 파일, 실행 파일 명이 아그의 0번이고요. 다음에 띄어쓰기 기준으로 1, 2, 3, 4가 오는 거고, 여기 앞에 파이썬은 우리 환경별수예요, 환경별수. 여기 실행한 결과를 보면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스파이스에 파이썬 38에 파이썬 exe 파일을 실행을 하게끔 얘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그냥 클릭을 해도. 그렇죠?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스파이스에 파이썬의 시스템 exe를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경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환경물수가 뭐냐면 내 PC에 속성 가시면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환경별수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제 계정에 대한 어드민 계정을 접속을 했으니까 시스템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패스라는 걸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별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스파이스의 파이썬 38이라는 폴더에 모든 거를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경로에서 아무 경로에서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도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윈도우에 환경별수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에서도 얘를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 폴더에 들어가서만 작동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python.exe라는 파일은 여기에 들어있죠. 여 경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로에 들어가서만 원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 변수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 어느 경로에서도 파이썬이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마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MySQL 실행을 할 때 그 경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환경부에 등록 안 해놨으니까. 윈도우랑 이제 리눅스랑 환경변수 등록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경로에서 저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만약에 안 해놓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파이썬 명령어가 동작을 안 하겠죠. 환경변수 등록을 안 해놨으니. 약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예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된 문제가 지금 연습 문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굉장히 자주 써요. 큰 프로젝트 다룰 때에는 이렇게 악으로 명령어를 작동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개략적으로 보니까 뭐 초기화 함수랑 더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러니까 계산기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인 기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메소드를 추가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는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가 있고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진단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 디버깅을 위해서 저번에 우리가 했던 디버깅 도구에서 저번에 이제 단계 정보가 있고 단위 실행이 있다고 했어요. 단위 실행부터 해볼게요. 함수 들어가고 밑에 거 클래스 이름 확인하고 얘는 안 들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실행 지금 로직만 확인해 본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디버깅을 하는데 얘는 여기 단계 정보로 갈게요. 왼쪽에 이제 어느 변수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init 함수 확인하고 add 함수 확인하고 다시 클래스 이름으로 돌아오죠. 메모리에 이제 클래스나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할당을 해주고요. 밑에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름 확인하고 함수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리뷰하고 독해를 할 때도 이렇게 인터프리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이해가 좋아요. 위에서부터 막 읽으려고 하다 보면 더 오히려 헷갈립니다. 칼큘레이터는 변수에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라는 거를 지금 생성을 했죠. 지금 자동으로 어디로 갔나요? 위치가. 바로 들어갔죠. init 함수. 왜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init 함수가 동작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왜 동작을 해요?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라는 애는 칼큘레이터를 상속하고 있으니까, 상속 받았으니까 여기에 init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막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따로 너무 막 여러 가지 변수는 보실 필요 없고 지역 변수 위주로 보시면 돼요. 여튼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라인을 지나게 되면 value라는 애가 0으로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들어있고 자, 그래서 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칼에 add 10 add라는 함수는 칼큘레이터에 있죠. 여기 보죠. 지금 벨이라는 거에 지금 10이 들어요. 10. 여기에 지금 10이 들어간 거. 그렇죠. 셀프라는 거에 뭐가 있죠? 막 할당이 돼 나오잖아요. 얘를 눌러보니까 지금 뭐예요? value라는 거는 영어로 초기화가 이미 되어 있다고 나오죠.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10이 누적이 되면서 value 값이 10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동작을 시켰으니까 동작한 대로 지금 돌아갔죠. 리턴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그렇죠. calculator라는 칼이라는 거에 뭐가 들어있다. 밸류 10이라 바뀌어있다.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함수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 구현을 하라고 나왔으니까 다음 라인 넘어가겠죠. 7 들어가면 요 함수가 호출되겠죠. 여기 10이고. 그렇죠. 근데 이미 밸류는 뭐예요?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여기서 7을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3이 되겠죠. 여기 지금 7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고 끝났죠.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라인으로 넘어갔죠. 프린트 칼의 밸류 그리고 최근에 벨에 들어있는 값이 뭐였어요? 7이었죠. 7.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3이 출력이 되면서 10-7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끝났죠? 그러면 3 출력. 2번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이어서 이제 하면 되고 10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맥스 리밋 칼큘레이터를 만들면 된다. 얘도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눌러놓고 디버깅 칼큘레이터 만들었으니까 안에 함수 확인하고 돌아가고요. 맥스 리밋 칼큘레이터도 확인하고 안에 add 함수 있는 거 확인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14번 라인으로 가서 맥스 리밋 칼큘레이터 객체를 생성했죠? 생성하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칼큘레이터 이닛 함수가 동작을 하겠죠? 네. 여기 들어가서 밸류 0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일단 다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 다음에 칼에 add 50.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도 add 함수가 있고, 여기에도 add 함수가 있죠? 그럼 어떤 걸 콜하나요? 두 개 중에서?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으로 취하죠. 왜 그래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일어나죠. 부모 클래스, 페런트 클래스랑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에서 동일한 함수가 존재했을 때는 자식 클래스에서 선언해놓은 함수가 우선 동작한다.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직접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죠. 어디로 가나. L 함수 칠했어요.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들어갔죠.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밸류는 원래 0이었을 거고, 그렇죠? 지금 들어간 밸류가 50이니까. 이때 셀프 밸류는 50으로 바뀌겠죠. 이 라인에서. 그러면은 지금 함수 안에 또 if문이 있으니까 밑에 라인으로 넘어가서 50이 100보다 작죠? 그렇죠? 작기 때문에 밑에 if문에 있는 12번 라인은 실행이 안 되겠죠.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돌아가고. 이때 지금 밸류에는 50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변수에 뭐가 있는지가 지금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라인. 똑같이 됐고, 애드에 60이래, 60. 60. 지금 여기 밸류에 50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미. 호출했으니까 60이 여기서 더해졌잖아요. 이 라인에서. 밸류랑 60이. 그러니까 110이 됐을 거고. 밸류가. 110이니까 100을 넘죠. 100을 초과하게 된 조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서 밸류를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렇죠. 100으로 바뀌어 있죠. 이 함수는 끝났고 다음 라인에 넘어가서 칼큘레이터에 밸류를 출력해라. 1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00. 지금 요거를 생각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답이 나오게 되면 맞는 거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로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됐고, 그다음에 3번은 되게 이제 심플해질 겁니다. 문제가. 3번 봤더니 올 함수네요. 올. 저번 시간에 PPT 자료를 봤던 거. ABS는 뭐예요? 절대값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절대값을 취한다. 그럼 3이죠. 3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얘는 결론적으로 1, 2,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올 함수는 모든 게 연속적인 데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1, 2, 0이니까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함수에서는 얘가 뭐가 나올까요? false로 나오겠죠. false로. 안에부터 보셔야 되니까. 요거를 해석해서 올로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라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두 번째는 ORD. ORD니까 A를 ORD에 바꿔주는 거죠. 코드로. 그럼 그 숫자를 다시 CHR 캐릭터로 만들었을 때 제가 A가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죠. 밑에는 제가 그냥 추가를 시켜놓은 거예요. 확인하려고. 얘는 일반적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true false 97A가 나오네요. 지금 유니코드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false, true, 그다음에 얘는 그냥 두 개를 찍어본 거예요. A를 OR 됐을 때, 문자를 캐릭터를 OR 됐을 때, 얘는 정수 97을 캐릭터로 표현하면 뭐냐. 서로 지금 맞으니까 true가 나온 거.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고요. 4번은 필터랑 람다를 이용해서 음수를 제거하는 코드.
우리 보면 저번에 필터 함수는 인자로 뭐가 들어간다면 앞에 펑션 들어가고 두 번에는 이터레이블한 데이터라고 그 문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터에서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한 거고 지금 쉼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연속된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속된 데이터라는 게 이터레이블하다는 게 그냥 꼭 1, 2, 3, 4, 5 이렇게 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람다 함수 보면은 어쨌든 필터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는 람다고 데이터에서 0보다 큰 애들만 x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걔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 실행해보면은 0보다 큰 애들은 1번, 1하고 3하고 8밖에 없으니까 1, 3, 8이 리스트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식 저장해주고 만족하는 거 람다. 람다 함수는 굳이 함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 왜냐면 함수는 일반적으로 리턴 값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이 람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5번은 이제 헥사랑 16진수, 8진수, 10진수 구분하는 거. 이것도 함수 하나 쓰면 되죠. 16진수 0x2를 인티저로 바꿔라. 정수로 바꿔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16진수 얘를 정수로 바꿔라. 지금 이 문제는 234를 바꿔라가 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간단한 인트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234, 234.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기능이죠, 같은 기능. 이 두 번째를 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기가 만약에 5라고 하면 8진수겠죠? 이렇게 5 쓰면. 인트로 10진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였고요. 6번도 람다 함수죠. 1, 2, 3, 4인 리스트에다가 각 요소 값에다가 3을 곱한 3, 6, 9, 12를 만들어 보자. 맵 함수도 마찬가지 필터 함수처럼 펑션 있었어요. 펑션을 람다 함수 사용을 하고 얘들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리스트 컴프레hen션 할 때 그렇죠. 1, 2, 3, 4 각 요소를 x로 받아서 그렇죠. 3을 곱해가지고 걔를 활용을 하겠다니까요. 그다음에 걔를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해라. 그러니까 3, 6, 9, 12가 되겠죠.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번은 오타가 아닙니까?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쵸? 굉장히 쉽죠? 맥스 A, 그 다음에 민 A. 그러면은 여기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7이죠, 7.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둘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 17 나누기 3의 결과는 뭐가 다음이 없네. 네. 좀 넷째까지만 표현해보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라운드 함수 사용하고 여기 두 번째 인자는 자릿수. 이게 인자 생각 안 날 때는 제가 로컬 환경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눌러보면 인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마우스 오버해 보면 뜨는 것들 있죠. 첫 번째는 뭐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n 디지스라는 자릿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실행해 보면 소수 넷째까지 나오고 그냥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줄여보면 이제 바뀌겠죠. 뭐. 그 자리 하면 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라운드 함 쓰고 이렇게 반올림 처리를 안 해주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내림 처리가 돼요. 내림 처리. 8번도 9번이 이제 조금 전에 문제 풀기 전에 말씀드린 아그브이 명령행 인자, 정확한 용어는 명령행 인자라고 부릅니다. 아그브이. 아까 했던 거랑 뭐 똑같은 거 같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본인이 만든 이제 파이썬 파일에 파일 명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는 이제 챕터 5-9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명이 와야 되겠죠? 저는 이게 경로가 지금 딴 데 있으니까 경로를 바꿔보고, 실행을 해야겠죠? 파이썬에, 이렇게 하고, 1, 2, 3, 4, 5, 18, 90이네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얘는 이걸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문법은 간단하죠. 시스템 모듈 가져오고요. 임포트해서. 넘버스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 입력의 1번부터 슬래시는 끝까지를 받아라. 그렇죠. 리절트는 지금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받은 숫자의 크기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같은 거는 10개니까 10개죠? 10번 반복을 할 거고, 넘버링 미시 변수니까. 그렇죠?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int num 반복을 하니까 들어간 숫자 하나씩 꺼내가지고 걔를 int로 형변해가지고 누적시키는 거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여기 55인가요? 근데 디버깅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건 명령의 인자가 있어서 그렇네. 원래는 떠야 되는데. 출력값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명령의 인자 개수만큼 동작을 하겠죠. 그럼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1, 2만 할까요? 그러면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아그 0, 아그 1, 아그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슬라이싱해서 다 받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얘는 55.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변을 안 해주면. 얘도 지금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링 취급을 한단 말이죠. 사용자 입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형변을 해줘서 더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해주게 되면 또 에러가 뜨고 있죠. 지원하지 않는 연산자 타입이라 인트형으로 바꿔주는 거. 10번 했습니다. 10번. 10번은 뭐 그렇게 사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뭐 나왔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OS라는 모듈 임포트해서 OS의 CHDIR, 이거는 C 드라이브 얘기하는 거죠. C 드라이브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dir이라는 명령어로 수행한 결과를 리절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시스템 명령어랑 C 드라이브로 가서
여기로 가서 dir 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쉽게 해볼게요. 자, 그렇죠? 네, 똑같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C 드라이브에 있는 목록들을 출력해주는 시스템 관련된 어느 기능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리드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뭐 주소값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객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를 한번 써줘야지 객체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파일 목록들, 디렉토리 목록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네. 쟤보다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11번. 11번은 글록 모듈을 사용해서 원하는 디렉토리 파일 중에 확장자가 파이썬 파일인 것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저는 이 경우에 파이썬 파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는 우리 그때 이거 저 탈출 문자 기록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빼도 에러가 날 거야 아마. 그쵸?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유니코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탈출 문자 적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경로 같은 거 하실 때는 탈출 문자 지정을 해줘야지 에러가 안 뜨고 접근이 됩니다. 어쨌든 글룹 함수를 통해서 점프 투 파이썬 프랙티스라는 폴더 밑에 모든 파이썬 파일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파일하는 거에 넣어주고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보고 출력해주는 거. 저는 잠깐만 경로가 바뀌었네요. 저는 자, 이걸 복사를 다시 해서 탈출 문자 끼워주고요. 실행 시켜보면 이렇게 파이썬 파일들 목록이 쭉 나오고 개수는 17개라고 하네요. 네.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이썬 파일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만 여러분들이 뭐 txt로 바꿔도 되고 jpg로 바꿔도 되고 탈출 문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일 경로 같은 거에 특히 이렇게 탈출 문자 적용이 안 하면은 아까 같이 유니코드 에러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2번. 이거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우리가 뎁스 깊게 다루기 때문에 우선 실행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타임 모듈을 사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보자. 타임을 가져오면 되고, 리절트 타임에 strf 타임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문법을 적용해가지고 커스텀해서 찍는 거예요. 우리 엑셀 같은 거 활용하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잘 아실 겁니다. 연월일 시분 초겠죠. 근데 특이하게 아까 대문자 소문자가 좀 달라요. 앞에 퍼센트 기호 붙은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현재 시간 5월 22일 24시 46분 42초다.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랑 네, 똑같죠? 규격은 맞으니까. 다음에 13번. 이거는 우리 로또 시스템 만드는 거죠, 로또. 랜덤 모드를 사용했으니까 랜덤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로또 번호가 1부터 45개, 6개를 생성하는데 중복이 안 되죠? 중복. 또 디버깅 해보죠. 임포트 랜덤 함수 불러오고요. 리스트, 빅리스트 만들어주고요.
지금 왼쪽에 리절트라는 빈리스트 만들어졌고, 지금 while문이 들어갔어요. 그럼 뭔가요, 지금? 리절트 안에, 리절트의 크기가 6보다 작으면 동작해라. 근데 지금 리절트의 길이는 빵이죠, 빵? 그러니까 동작을 할 거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랜덤 함수에 랜드 인트 하면은 1부터 45까지의 만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이 함수를 알냐 모르냐가 좀 중요해서 여기서는 그냥 고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1부터 45까지 랜덤으로 만수를 만드는 함수. 넘에는 지금 4가 이번에 랜덤으로 선택이 됐네요. 4가 선택이 됐고 여기 보시면 지금 4죠, 4. 4가 리절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리절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 조건이 만족을 할 거고 리절트 어펜드 4를 집어넣어라. 그렇죠. 4 이제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두 번째도 1부터 45까지 난수를 생성을 할 텐데 만약에 아주 확률적으로 적지만 4가 또 생성될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률은 적지만 28이 생성됐네요. 그러면 얘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때 넘 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직이 쉽진 않아요. 좀 익숙하기 어렵고 조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트렌디하게 얘는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굉장히 짧게. 여기에 제가 이제 솔트를 넣은 거는 조금 정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세 번째 돌 때도 30일 생성됐네요. 30일 추가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또 돌면은 40일 40일 하고 6개가 됐네요. 6개가 됐고 6개가 됐으니까 길이가 이미 여기서 이제 초과가 되죠. 6개니까. 지금 여기 작다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while문 종료되면서 리절트를 출력해라. 그럼 리절트에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렬이 돼서 이렇게 로또 번호 6개가 추첨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로또 시스템 같은 거 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동작을 해서 이렇게 뱉어주는 거죠. 뭐 다른 기능이 없어요. 파이썬을 구현하면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로또 번호를 생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를 포문으로 그냥 구현을 해본 건데요. 방법만 바뀐 거죠. 여기 반복을 6번 시키고 이제 이렇게 설계할 것인가, while문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알고리즘에서 봤을 때는 변수가 적을 때에는 포문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변수가 예측이 안 된다거나 무한 반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while문으로 구현되고 지금 속도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비교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빨라가지고 나중에 조금 무거운 걸 다루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 디버깅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파이튜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파이튜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위에 나올 거예요. 여기 다른 언어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파이썬 쓸 거니까 파이썬 눌러보면 뭔가 막 이상한 창이 나와요. 왜냐면 이쪽에 이제 뭔가 실행을 시킬 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한 거를 붙여 넣어가지고 비주얼라이즈 실행을 시키시면 이것도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컬 디버깅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내가 진행을 하는데 되돌아가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막 확인을 꼼꼼히 하다 보면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기능을 제공을 안 해주고 얘는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라이브러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다행히 되네요. 랜덤이나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라서 내장이라서 내가 지금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했던 거 페이커 이런 거 동작 안 할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시각화를 조금 쉽게 해줍니다. 이렇게 돌아가기도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기능이 이용 같더라고요. 공부할 때 쓰시면 좋아요. 다른 언어도 다 작동을 하거든요. 뭐 자바스크립트, C나 C++, 자바도 제공을 해줍니다. 디버깅 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때는 돌아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가 오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 이건 뭐 설치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에러가 뜨죠?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리즘 자료 공부하실 때 이거 C 언어 같은 거 이걸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공부하기.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얘는 뒤로 가기가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고. 얘는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을 해야 되는데 6장이 원래 이제 교재 안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범 답안들이 있긴 한데 제가 올려놓기는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라인에 제가 넣었나 안 넣었나 모르겠네.